안녕하십니까. 세고민 에스크로 대표 정혜태입니다.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산운용시장이 2018년 말이죠.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서는 상황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시장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공공부문에 대한 자산운용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죠. 대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연금 같은 거요, 그죠? 국민연금기금에서 운영하는 자산운용이 크죠. 뭐 삼성전자에도 투자하고 뭐 해외 자산에도 뭐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합니다.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고 뭐 그런 거는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자산 운용 시장이 커졌고 이것이 시사하는 말은 뭐예요? 앞으로는 더 자산 운용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지나치게 부동산 투자,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는 부분이 많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위계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극단적으로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진위계수가 1입니다. 진위계수는 0에서 1의 수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평등한 국가는 어때요? 국가 인원이 우리가 5천만이다 그러면 번호 1번부터 5천만 번까지, 그죠? 똑같이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진위계수는 뭐예요? 제로예요. 1번부터 4999만 9999명까지 제로고 한 명이 다 가지고 있으면 진위계수는 1이에요. 우리나라는 몇일까요? 몇 정도 될까요? 보통 3.2에서 3.4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위계수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확인된 데이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진위계수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평등할까요? 불평등할까요? 저기 스칸디나비아 반도 아주 조그만 나라 1000만 명, 2000만 명 뭐 되는 나라들, 뭐 500명, 300만 그런 작은 나라들 빼고요. 뭐 룩셈부르크가 되게 작잖아요.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도 뭐 1000만 명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이런 작은 나라들을 제외하고 인구 5천만이 넘는 국가 중에서 진위계수 평등도가 0에 수렴해야 제일 평등한 거잖아요. 독일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제일 평등한 걸로 나옵니다. 지금은 프랑스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영국보다 훨씬 평등하고 미국보다 훨씬 평등한 걸로 나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뭐 4.9니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 조금 평등해진 것 같기는 한데 0.5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나라는 어때요? 경제 개발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는데 진위계수를 언제부터 발표를 안 했어요. 한 2011년부터인가 발표를 계속 안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뭐 북경대생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0.79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의 극단적으로 소수 5%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는 나라 중에서 제일 극단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은 남아공 이런 나라입니다. 0.6 정도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뭐 진위계수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진위계수는 무슨 진위계수예요? 소득과 연관된 진위계수입니다. 근데 재산과 연관된 진위계수, 1등부터 5천만 등까지, 그죠? 번호로 할게요. 제일 재산이 넘는 사람을 1이라고 하고 제일 재산이 많은 사람을 5천만이라고, 우리가 5천만 명이라고 가정하고요. 5천만 번이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요거를 진위계수를 내면은 아까 0.32에서 0.34 요 사이가 아니라 0.5가 넘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극단적으로 재산으로 가면 더 불평등하다는 얘기죠.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0.6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확인한 통계라서 요새는 소득 관련되는 건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재산과 관련되는 건 잘 발표 안 하는 것 같아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다른 평등도가 높다는 서북부죠. 그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뭐 노르웨이, 뭐 덴마크, 뭐 벨기에 뭐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진위계수를 내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0.6이 넘어가요. 0.7 뭐 이렇게 넘어가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재산적인 불평등도는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벌써 자본주의적인 역사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가진 놈들이 많이 가지고 안 가진 사람은 여전히 가난해요. 그런데 사회복지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소득에 대한 재분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런 장점 때문에 소득에 대한 어떤 평등도는 높은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산 운용과 그게 뭔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자산 운용을 상당히 예전에는 부동산만 가지고 자산 운용을 하던 것이 이제는 금융자산, 기초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번에 얘기했던 뭐 CLO 같이 레버리지론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런 담보부 채권으로 해가지고 자산 운용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가 이런 2000조 시장으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기를 원하는 것 보통 어디냐면요, 해외 시장에 대한 투자를 원해요. 특히 요즘 같을 때 제가 늘 강조하는 어느 나라, 미국의 채권 같은 거, 안전자산,
그리고 이자를 잘 받을 수 있는 이런 자산에 대한 이해가 역시 돈 많은 사람들은 빠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자산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더 많이 가속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아직 절대적으로 이 자산 운용 부분에 있어서의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는 건 뭐예요? 공공 부분이에요, 오히려. 그죠? 국민연금 같은 곳이 자산 운용하는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거죠. 그건 결국 뭐예요? 우리 연금 다 뛰어가잖아요. 월급을 받든, 그죠? 소득이 있으면 지역에서도 뛰어가잖아요. 거의 대부분 전 국민이 다 국민연금을 내고 있어요. 그죠? 벌써 국민연금을 우리가 거둬온 게 수십 년이잖아요. 이 모아온 국민연금이 자산이 엄청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자산 운용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 2018년 말 전체 수탁고가 22조 원에 이르는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루었고, 이것은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언제부터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0% 이상의 수탁고 성장을 보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수탁고의 급등한 진전이 마치 뭐 우리가 부동산 자산에서 드디어 이제 금융자산으로 해가지고 자산 운용을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대부분은 국민연금 규모가 더 커진 것이 기반하는 면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민간에서도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부동산 자산을 기반으로 한 것도 많이 투자를 하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주식이라든지 해외 채권이라든지 이런 기본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자산 운용 시장이 계속 10% 이상씩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을 감히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또 금방 고갈이 될 수도 있겠죠. 타는 사람이 많으면 기금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운용하는 자산은 줄어들 겁니다. 그렇지만 민간의 어떤 투자 자본들이 이 시장을 더 채워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더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과연 이것에 대한 우리의 과제는 뭐냐라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메뉴를 많이 만들자,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투자를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이 시장에 있어서의 뭐 조세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함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산업, 금융산업이라는 게 뭐예요? 이러한 운용사들이 획기적으로 이익률, 수익률을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규모가 커지고, 이것이 자리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자산가들이 많이 나오면 이게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좋아진다는 개념은 뭐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거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많은 나라가, 그죠? 자산가들이 많이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죠. 그런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하고 또 전체적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추진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엔진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금융산업을 잘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확대되어지는 자산 운용 시장에 대해서 잘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예언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